자, 직장 탈출 넘버원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익숙하시죠? 프리미엄 홍삼 파워 NK3입니다. 저희 직원들 요런 거 다 하나씩 놓고서 얘네들이 또 이제 먹고 일을 또 있어요.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네. 신경 써야 되거든요. 저희 회사 전체가 기본적으로 젊은 남자 직원들이 많습니다만 젊은 남자 때부터 신경을 잘 써야 됩니다. 조원 형도 지금 신경을 이때부터 많이 써야 되는 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피로가 좀 있다거나 뭔가 충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때 하려고 그러면 잘못하면 늦어. 그렇지, 미리미리 가야 돼. 괜찮다. 이게 저도 그 타이밍 놓쳐가지고 이번에 잠깐 고생했던 거 아니야. 나도 이런 거 빨리빨리 챙겨 먹었어야 되는데 이제 막 부랴부랴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삼하면 약간 좀 쓰지 않아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지 있단 않아요. 말이에요. 물론 되게 뭐 안 쓰다 이건 아닌데. 근데 달큰한 맛이 있어. 그래서 먹기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부재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녹용도 들어가 있고 당귀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침향단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스틱 중에 큰 스틱이야. 빅 스틱. 크고 양이 아름답다. 많아. 네, 들어갈 때 쭉쭉. 뭐 필요한 직장인분들 아니면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어요. 필요한 뭐 수험생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 선물 주셔도 좋고 부모님들에게 선물하셔도 좋고. 우리 요즘에 막 그 추석이기 때문에 선물 이거저거 생각하시는데 이스타 TV에서 광고 들어오는 것만 짝 체크해도 선물하시고 전혀 아주 많습니다. 네, 만족스럽고 네. 저희가 계속 쓰고 있고 먹고 있는 제품을 그럼요. 말씀드리기 때문에 계속 먹고. 네. 자, 구매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이스타 TV 아니면 식장 탈출 요거 적어주시면 10포 더 드립니다. 우와! 10포나. 그럼 10일을 더 먹는 거 아니야? 그치. 대단하군요. 네, 요거 꼭 네. 체크하셔서 이번 기회에 차별화된 홍삼 파워 NK3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격리 해제되고 이게 시간상으로는 우리가 둘이서 찍는 영상 처음이에요. 처음인가? 네. 아, 그래요? 둘이서 찍는 거. 둘이서 하는 거? 아까 이제 그 메시 사가 영상 이따가 있을 거고 네. 그리고 그 토요일날 뭐 볼까 영상에서 종민이 형이 기습 출연 중간에 들어왔지? 근데 덕현이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 순간이 이제 처음으로 격리 해제되고 네네네네. 같이 영상 뜨는 거였어요. 둘이서 하고 싶나요? 반갑죠. 제가 매실의 후계자거든요. 그래. 네. 너가 이제 매실2 그죠. 그다음에 한의원님이 또 이제 또 어렸을 때 나를 보는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해줬으니까. 저는 보급형 번개맨이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죠. 저쪽 이제 보추잖아. 보추 보번. 네, 알겠습니다. 보반 같다. 보반. 보반. 그래. 네, 플레이메이커 보반. 네, 저는 보번. 네. 자, 이 보번이 전해드리는 호나이두 이적사가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디에슬레틱 그리고 로마노의 얘기를 종합해서 이제 다루게 됐는데. 이제 호날두가 아마도 네. 저는 선발은 아닐 것 같고. 선발 아닐 것 같아요. 나는 선발 아닐 것 같아. 전 선발일 것 그래? 같아요. 네. 나는 서브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인사하고 교체 출장하지 않을까 박수 받으면서. 뭐 이건 내 생각이야. 어떻게 될지 몰라. 왜냐면 이거 다 나뉘거든요. 그쵸. 큰 대사에서 네. 선발 아니다 이렇게 다 그래,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기대되죠. 그리고 이번 기대되지. 이적사가에서 호날두의 어떤 길을 좀 종합해 보면 일단 유벤투스를 좀 떠나고 싶어 했고 맨시티 쪽으로 가는 듯하다가 급격하게 딱 떠나면서 맨유로 갔죠. 이 과정에 대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디에슬레틱 그리고 로마노의 어떤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좀 읽어봤는데. 호날두는 1년 넘는 시간 동안 유벤투스에서 행복하지 않았대요. 이건 이제 디에슬레틱 기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올해 겨울에는 파리 생제르맹에 직접 역제를 하기도 했답니다. 나 좀 이제 새 팀 구하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 의향 없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마 멘데스가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파리의 경우에는 뭐 그때도 어느 정도는 메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건 있었대요. 혹시 만약에 메시가 재계약을 안 한다거나 하면 우리가 좀 풀어보자. 근데 결국 메시는 그 6월, 7월까지만 해도 재계약이 이렇게 보였고 그치. 그래서 파리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지만 8월에 갑자기 틀어지면서 이게 상황이 좀 급변하게 된 건데 어쨌든 호날두 딜에 대해서는 파리는 생각하고 있진 않았었대요. 자, 그리고 올 여름에 유로 2020에서 포르투갈이 탈락한 직후에도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날두가 멘데스한테 얘기를 하죠. 나 새 팀 구하고 싶다. 움직이고 좀 싶다. 움직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멘데스가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맨유, 맨시티, 첼시와 같은 빅클럽들에게 모두 접촉을 했는데 확실한 응답이 없었다고 그래요. 뭐 상황에 따라서 이 팀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거나 중복 포지션이 있거나. 그렇지. 그러면 아무리 뭐 날고기는 호날두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 선수가 젊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날두는 개인의 마음에 따라서는 진짜 레알 마드리드로도 복귀를 하고 싶어 했대요. 그렇지. 지금 페레즈가 있지만 그래도 레알로 가고 싶어 했대요. 근데 안첼로티 감독이 본인이 이제 레알 마드리드 복귀하는 과정에서 페레즈에게 들은 게 있었죠. 우리 1차 목표, 우리의 여름 이적 시장 목표는 무조건 음바페다. 그러니까 안첼로티도 호날두의 어떤 그 복귀 의사 가능성이 있다는 걸 들었지만
어쨌든 구단은 음바페이기 음바페에게만 때문에. 뛰어들 걸 알았기 때문에 따로 뭔가 목소리 내지 얘기하지 않았고요. 않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후에 안첼로티는 SNS를 통해서 호날두 이적설은 사실이 아니다. 근데 나는 그를 정말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오피셜하게 얘기 나왔잖아. 그렇죠. 응. 그리고 맨시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케인에게 집중을 하고 있었기 그치.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펩도 호날두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대요. 근데 아마 이 동안에는 케인이 워낙 1차 목표였기 때문에 그치. 무조건 케인만 우리 보고 케인이야.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아마 호날두 쪽으로는 굳이 눈길을 줄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케인이 토트넘 자유를 선언하게 되죠. 그치. 성명서를 통해서 나 남습니다. 예,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맨시티가 호날두하고 결국은 협상에 돌입하게 돼요. 아니 우리 그래도 공격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쵸. 라고 얘기를 했겠지. 야, 걔는 안 됐다. 어떡하냐? 왜냐면 이 무렵에 이제 제주스를 윙포드로 터뜨리고 그게 좋았었어. 그리고 제주스가 윙포드로 터졌다는 건 결국 톱은 또 부족하다는 없다는 거야. 거거든요. 그럼 또 펄스 나인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호날두와 협상에 돌입하죠. 그래서 펩은 실제로 호날두와 이때 어느 위치에서 뛸지에 대해서 간략한 어떤 논의도 했었대요. 이 디에스레틱의 보도에 따르면 아예 둘 간의 어떤 대화도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맨시티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구단 수뇌부와 멘데스가 3일 동안 만남을 가져서 협상을 했대요. 근데 그 동안에도 펩 과르디올라는 호날두 영입에 대해서 내심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영입일까? 100%의 확신이 없었던 네. 거지. 그 전에는 나름 호날두와 어디에서 뛰어야 할지 또 어떻게 어떤 전술적인 역할을 줘야 될지 이런 논의를 했지만 막상 본인이 어떤 이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맞는 영입인가? 화력을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 있을까? 또 아마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펩의 이미지와 호날두 이미지는 그렇게 썩 맞진 않아요.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호날두는 에고의 왕이잖아. 근데 펩이 그런 선수랑 여태까지 궁합이 썩 좋지 않았단 말이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브라이모비치. 뭐 둘이 또 있었잖아. 아예 자서전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내용들처럼. 뭔가 언뜻 이게 맞아? 이거 안 어울리는데라는 생각 먼저 들잖아. 그래서 아마 펩이 계속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 이거 가지로? 정말 맞나 이러면서 좀 고민했다고 하고 그러는 동안에 개인 협상은 끝났습니다. 맨시티와 개인 협상은 끝났으나 문제는 구단 간의 협상인데 유벤투스는 장부 FFP의 어쨌든 장부가 이제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적 수익을 남기고 싶어서 우리는 이적료 받겠다. 그렇지. 이종료 좀 달라. 이런 입장이었대요. 뭐 계약 기간 있으니까 당연히 받는 게 정상이고. 그렇죠. 근데 맨시티는 웬만하면 비용을 줄이고 싶어서 이거 선수 포함 딜 안 되냐. 그래서 뭐 선수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수들 중에 좀 판매를 해야 될 선수들을 계속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구단 간 협상이 계속 미뤄진 잘 거죠. 안 됐고. 잘 안 된 거죠. 계속 미뤄지게 됐고 그러면 동안 유베 입장에서나 호날두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만 네. 얘네가 이게 약간 이렇게 좀 미온적으로 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러는 동안 맨체스터 시티의 또 다른 이웃 구단이 움직입니다. 맨유가 움직인 거죠. 자, 개인 협상이 끝났다는 소식이 목요일 날 오후에 바로 맨유에게도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렇겠지. 호날두와 맨시티의 이적은 호날두 맨시티 이적은 지역 라이벌 팀 간의 명성과 자존심에도 맨유가 아무래도 그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다라는 확실한 어떤 애고가 있었지만 문제는 그 맨유의 레전드 호날두가 맨시티로 가게 되면 지금 당장 스타가 맨시티로 가게 된다는 것도 문제거니와 맨유는 본인들의 레전드를 맨시티에 뺏긴 느낌이 분명 들 거예요. 모양새가 안 좋아요. 네. 이러면 안 좋아요, 진짜. 그렇죠. 호날두 쪽과 맨시티 쪽의 시선이 모두 쏠리게 될 것이고 라이벌에게 자신들의 레전드를 뺏긴 맨유는 굉장히 이미지나 자존심에 실추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간 쌓아왔던 역사라는 것은 맨유가 어마어마한 클럽이지만 최근의 성적을 본다면 맨시티가 지금 굉장히 아주 선전하고 있잖아. 이 상황에서 본인들이 사실 호날두의 어떤 청년과 이 최고의 스타가 되기까지를 쫙 같이 했었는데 그쵸. 그 선수가 황혼이라고 하지만 맨시티로 간다. 이거는 나는 내가 만약에 맨유 쪽 사람이라면 야 똑같이 했을 것 같아. 와서 못해도 좋으니까 데려와야 된다 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호날두는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맨유의 마지막 7번다운 7번이었다. 그래. 그 이후에 우리가 막 얘기했었잖아. 7번이 다 별로야. 너무 아쉬웠잖아요. 오웬 뭐야. 산체스보다. 예. 네. 근데 이랬는데 만약에 호날두가 맨시티로 가면은 맨유 역사에서 이제 7번에서 호날두 이름 제명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죠. 왜냐면 그만큼 이제 라이벌 구단 간의 그 라이벌 의식이 있는데. 그 현지 팬들 그 반응 나오는 거 엄청 삭막했어요, 분위기. 그렇죠. 뭐야 이거. 안 된다. 그러면서 당연히 팬들 반응 좋지 않았고 그러면서 맨유 관련 인물들 역시도 당연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랬겠지. 개인 협상 소식, 맨시티하고 협상이 맞춰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솔샤르는 즉시 구단의 내부 인사들과 바로 회의를 열었대요. 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우드워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즉각 협상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우드워드도 바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자 그리고 퍼거슨 경도 이때부터 하루 종일 호날두에게 통화를 했대요. 그래서 호날두에게 지속적으로 맨유에 와달라 내가 원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설득을 했고 호날두가 실제로 마음을 일단 다시 맨유 쪽으로 기울이게 된 과정에서는 퍼거슨 경의 전화가 매우 컸다고 하죠.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거기에서도 나와요. 호날두의 어떤 얘기를 보면 마지막 말미에 퍼거슨 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아, 그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네. 퍼거슨 경, 이거는 당신을 위한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그게 다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 그 말에 모든 진심이 담겨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옆에서 계속 이게 나불나불하면서 SNS 했던 그 힙스터 퍼디넌드가 네. 선글라스 끼고. 꼭 그 왜 관종이야. 근데 그때가 이미 호날두 사가에 본인이 뛰어들었을 때 그래. 깜짝 놀랐어요. 진짜. 뭐 이런 것도 나는 괜찮은 역할이라고 네. 봐요. 근데 퍼디난드가 되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오히려 팀의 기강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맨유로 돌아와야 할 필요성을 또 호날두에게 전화를 해서 강조를 했대요. 너가 맨유로 아니고 만약에 맨시티로 가게 되면 얼마나 큰 여파가 있겠느냐. 그리고 너가 맨유로 다시 와야지 너를 사랑했던 팬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래야 너가 느끼는 만족감이 클 것이다 라고 퍼디난드가 또 전화를 해서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퍼디난드는 우드워드와도 직접 얘기를 해서 구단 저 잘 들으세요. 지금 호날두 형이 가능해요? 얼마 남아있습니까? 막 이런 것까지 물어보면서 계속 이렇게 그 상황들을 이렇게 들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 잘한 거예요. 퍼디난드 잘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호날두하고 계속해서 대표팀에서 만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브루노가 컸다고 봐 나 또. 네, 브루노도 계속 대화를 시도했고. 와. 그죠. 네,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에 항상 I love this game이라고 하는 파트리스 에브라. 네. 에브라도 또 호날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하고 솔샤르도 이후에 계속 호날두하고 연락을 했고 웨인 루니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호날두 맨유 와야 된다고 강하게 또 얘기를 했었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호날두도 당연히 맨유로서의 어떤 그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있었잖아요. 다시 그게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유에서 이렇게 불러주니까 바로 마음을 맨유 쪽으로 틀게 됐죠. 자, 결국 울버햄튼전 기자회견을 갖는 날 오전에 호날두는 맨유에 이적 동의했고 이미 협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서 솔샤르는 울브스전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맞아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솔샤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기자회견에서 호날두 혹시 맨유로 다시 데려올 생각 없냐라고 질문을 받자 솔샤르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호날두와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브루노도 계속 그와 연락을 하고 있다. 그는 우리와 매우 가깝다. 호날두가 유벤투스를 떠날 때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호날두가 떠날 때 결코 우리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맨유라는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의 미래에 대해 추측하진 않겠다 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참 큰 것 같아요. 호날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고 역대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오를 선수다. 내가 그와 함께 뛰었던 건 대단한 행운이다. 그리고 내가 코치가 되고선 그를 잠깐이나마 지도하기도 했었다.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솔샤르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네. 거죠 다. 이 디에슬레틱의 비하인드에도 이미 그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제 바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런 정도의 뉘앙스를 풍긴 거지. 심지어 디에슬레틱의 그 기사 보면은 솔샤르가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자꾸 눈썹이 움직이고 약간 이렇게 말하는 텐션이 올라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좋은 분위기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었지만 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솔샤르는 이 얘기를 했고 이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얼마 안가 합의 완료 발표가 떴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비하인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맨데스는 호날두의 맨유 복귀를 일찍 진지하게 추진할 의도는 있었대요. 아까 역제리할 때 맨유도 있었고 당연히 호날두가 맨유로 가는 게 좋은 모양새라는 걸 맨데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맨유 보드지는 어차피 제의를 해도 유벤투스가 거절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그때만 해도 호날두가 유벤투스에서 언해피일 거라고 맨유 보드지는 판단하지 생각을 않았던 좀 것 같아요. 못했나? 그래서 야, 이 정도 선수를 유벤투스가 팔겠냐? 안 팔겠지 라는 생각에 제의를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추가적인 비하인드는 호날두는 맨시티하고 개인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 유벤투스의 동료들에게 나 맨시티 간다라고 이미 언지를 다 해놨대요. 그래서 정말 그때 분위기는 진짜 맨시티는 유력했구나. 나는 맨시티 팬분들이 보면 호날두 영입에 대해서 그 찬성하는 분이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전술적으로 과연 이게 맞냐? 그럼요. 근데 찬성하는 쪽은 그래도 호날두다. 골 넣어줄 수 있는 선수다. 근데 지금의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진짜로 근처까지 갔었던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나는 맨시티 보드전이 되게 빠르게 다가갔으면 진짜 영입이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조금 이렇게 할 때 메뉴가 중간에 끽 하고 들어온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난 이 맨시티 보드진이 좀 일처리를 아까 우리가 다른 데서 얘기했던 케인 딜에 대해 했던 것처럼 조금은 너무
정말 그냥 맞득치 않았으면 개인 합의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개인 합의를 한 거라면 데려올 의지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더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렇죠. 안 맞는다 생각하고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인정합니다. 본인들이 데려올 의지가 없다는데 어떡해요? 근데 개인 합의를 했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데려올 생각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더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여전히 스트라이커 부재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개인 합의가 됐다는 거 그리고 맨시티도 영입의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그러면 성공 의사가 있으면 일단 성공은 해야죠. 네. 근데 보면은 DS 레틱의 내용에서도 맨데스와 구단 그 수뇌부 간의 협상이 3일 동안이나 이어졌다고 그랬고 여기에 구단과 구단 간의 협상은 그 뒤에 또 미뤄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조금 단축돼서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지금 좀 호날두의 맨시티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좀 볼 수 볼 있지 수도 않을까. 있었을지 몰라. 네,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예, 근데 이런 일들 일련의 과정 때문에 호날두가 맨유로 돌아가는 드라마 같은 일이 생긴 거죠. 그렇죠. 이게 또 낭만이기도 하고. 네. 자, 세 번째 비하인드는 퍼거슨 경은 이미 2019년에도 호날두의 재영입을 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얘기 나왔었어요. 맨유 맞아요. 복귀는 계속 얘기가 있었어요. 퍼거슨 경은 항상 호날두와 좋은 관계를 맺고 호날두 역시도 퍼거슨 경에게는 항상 예의와 그 격식을 갖추고 네. 또 감사함을 표하는 항상 좋은 관계이기도 하고요. 자, 네 번째 비하인드입니다. 호날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센터 포워드 고민 그리고 세트피스 고민을 해결할 거라고 내부적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대요. 세트피스 고민은 역시나 공격적으로 호날두의 그 오프 더 볼 헤더 능력에서의 그치. 어떤 공격적인 역량일 것 같고 센터 포워드 고민도 카반이라는 선수가 있지만 어쨌든 나이에 따른 어떤 여파 부상 이슈도 언제든 있을 수 있고 둘이 8587이라 적당하게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죠. 항상 레귤러도 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둘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그림으로 네. 센터포워드 고민을 해결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센터포워드 고민은 당연히 마샤에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비하인드는 이거는 이제 DS 레틱도 추측을 한 거예요. 이거는 내부적으로도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쩌면 맨데스는 원래부터 맨유가 목표였을 수 있다. 근데 맨유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맨시티를 끌어들였다는 의혹이 있다. 라는 DS 레틱의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호날두 이번 이적사가나 내지는 네. 호날두의 어떤 일생을 닮은 영화 내지 넷플릭스 같은 게 나와. 그러면 극적인 요소를 넣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넣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얼마나 그쵸. 이게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일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가 과연 진짠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모르죠. 뭐 그쵸.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모르는 일로 남겨놔야 네. 돼요. 왜냐면 DS 레틱도 내부 취재를 했는데 확인이 안 되는 거 그렇지. 같아요. 이건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호날두의 어떤 그 메뉴 복귀전이 아마도 뉴캐슬과 경기 선발일지 뭐 서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정말 많은 팬들이 또 환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